나는 1년에 한 2번 정도씩은 나라에 대한 생각, 시국에 대한 시사 문제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곤 합니다. 이번 주간은 지난주에 6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그 6주년 기념 민족 축제란 이름으로 광주에서 이번 주에 축제가 있었고, 그 북한 대표단들이 어제 북한으로 떠났습니다. 다음 주는 주일날이 6.25 56주년 기념일이 됩니다. 6.25 56주년 기념을 맞으면서 그 전날 6월 24일 오후 3시에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제가 속해 있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에서 6.25 56주년 기념 음악회를 하게 됩니다. 마침 금남새라는 그 유라시안 오케스트라 단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공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뉴라이트에서 주최를 하고 금남새 오케스트라 단에서 공연을 하는 거기에 56년 전에 6.25 전쟁 때에 유엔군 이름으로 참전한 16나라 대사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대사, 터키, 남아공, 필리핀, 호주 이 대사들이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연락을 왔는데, 어떤 나라는 대사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이제 한국이 제대로 돼 가는 것 같다. 우리가 6.25 때 자기 나라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목숨을 바치고 죽고 다치고 했는데 그동안에 고맙다는 말도 못 들었다. 응? 이제 와서 6.25 기념하는 음악회도 열고 자기들을 초청해 주니 참 감사하다. 아주 대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대사 부부도 동부인해서 음악회 참여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참 반응들이 좋습니다. 제가 언제 그런 행사를 생각했냐 하면 몇 년 전에 제가 중국 베이징을 갔는데 때마침 북경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 시가 행진 퍼레이드가 열리는데 그 깃발을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중조 항미 전승 기념. 중국과 조선이 미국에 대항해서 전쟁에 승리했는 기념 축제예요. 6.25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중조, 중국과 조선, 북조선을 말하는 거죠. 중국과 조선이 항미, 미국에 저항해서 승리한 기념 축제를 아주 대단히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는 걸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날 한국에 왔더니 한국 측에서도 미국 측에서도 너무나 조용해요. 아무런 행사가 없어요. 이건 조금 이상하다. 6.25 전쟁이 우리 민족 안에서 내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역사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6.25 전쟁 때 우리 한국 사람이 수많이 피 흘리고 죽고 다치고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당했었는데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큰일 한 겁니다. 그 6.25 전쟁이 가져는 그 역사적인 세계적인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심지어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서 동국대학에 무슨 교수지요? 강 무슨 교수는 아예 공개석에서
6.25 때 공산화가 못된 것이 참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또 그 향림교회라는 교회 집사예요. 내가 집사도 가지가지다. 어떻게 그런 집사로서 그런 생각을 할까? 참 이 사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거 이게 참 우리 개인뿐 아니라 나라 사회를 지켜나가는 기본이 되지요. 그러니까 6.25가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공산주의를 우리가 한국 전선에서 막아준 겁니다. 공산주의가 시작된 건 1848년 2월에 칼 막스라는 사람이 영국 런던에서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칼 막스가 독일의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어려서 교회에서 자란 청년인데 그 사상이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나간 거이지요. 러시아 공산당의 스탈린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정교회 신학교 학생이랬는데 신학교 졸업을 2달 앞두고 공산당으로 전향했습니다. 2달만 신학 더 다녔으면 성직자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스탈린이지요. 교회가 성경적인 진리, 복음의 진술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고 바른 가치관, 바른 정신에 서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교회 출신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이지요. 그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 선포된 이래로 공산주의자들이 세계 공산화에 자기들의 이념을 품고 운동을 펼쳐서 1917년 처음으로 러시아가 지구상의 첫 번째 공산권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란 말이에요. 그게 1917년인데 러시아 교회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부패한 것이 1899년에 공산주의 국가 되기 18년 전에 그 유명한 톨스토이가 러시아 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부활이라는 소설 앞부분에 러시아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부패한 무리들의 교회다. 이렇게 썼는데 그걸 가지고 러시아 교회가 톨스토이를 파문을 했습니다. 그 파문이라는 것은 지옥 권세에 사람을 내준다는 거예요. 뜻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장본인을 교회에서 쫓아낸 겁니다. 그러고 톨스토이를 얼마나 왕따를 했는지 나중에 톨스토이가 이런저런 일로 가출을 해서 헤매다가 지방역 대합실에서 객사했습니다. 그 뒤에 20년이 안 돼서 러시아가 공산화가 된 거이지요. 그때부터 또 30년 만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습니다. 1949년입니다. 1949년 10월 달에 중국이 공산화된 그 다음 8개월 만에 한국 6.25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한국 6.25 전쟁 때에 세계를 공산화하겠다고 뻗어나가는 그 운동이 한국 전선에서 막아진 겁니다. 한국 전쟁이 중요한 것은 유엔군 이름으로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유엔군. 물론 미군이 중심이지만은 유엔군이 16개국이 참가해서 6.25 전쟁을 휴전선에서 막았는데 그 뒤로 100년간 뻗어나가던 공산화 운동이 거기서 맥힌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 6.25 전쟁의 숱한 희생을 통해서 세계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바른 평가를 해야 되고 바른 긍지를 가져야 되지요. 그런데 지난번 5월 31일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선거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두었지요. 그 며칠 뒤에 북한의 조평통에서 조평통,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조평통이에요. 그 대표가 안경호입니다. 그 사람들 서기국장 그래요. 조평통 서기국장 그럽니다. 평양에서 뭔 성명을 냈냐면은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면 개성공단도 사라지고 금강산 강강도 막히고 한반도가 전쟁의 화염에 휩쓸린다. 평양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 6월 15일 날 광주에 왔어요. 북한 대표단의 책임자로 온 겁니다. 그 조경호가 책임자로 오니까 우리나라의 김지하, 이부영 이런 지식인들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조평통 그 책임자에게. 서신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남북관계의 교를 위해서 그런 말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남북의 평화, 교류, 공조는 계속되도록 그런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광주에 왔었지요. 우리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며 한나라당이 꼭 먹어야 할 약을 먹인 거이다. 급소를 찔리고 추악한 정체가 드러난 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한나라당의 원내도 대표인 원내 총무인 이재호가 뭐라 했냐면 약을 먹었다면 북한이 죽을 약을 먹은 거이지 우리가 무슨 약을 먹은 거냐 뭐 그렇다고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마치고 어제 돌아가면서 또 그걸 되풀이했어요. 안경호가. 그런데 그 북한 대표단이 타고 온 비행기가 고려항공인데 그 기름값 6천만 원을 우리 한국 정부에서 다 댔어요. 그러니까 실컷 돈 대주고 우리 욕먹는 거예요. 응? 근데 거기 참여한 청년단체 중에 한 청년 계통의 대학생들이 문건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이게 남한 대학생들이 쓴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남한 대학생들이 왜 이런 걸 쓰게 될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썼어요. 6.15 공동선언의 탄생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 통일 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여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비범한 예지, 뛰어난 영도력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며 그 고귀한 결정체이다. 이 대학생들이 쓴 겁니다. 북한 대학생이 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한 청년에는 한국 대학생들의 4년제 대학 학생회를 지난 20년 넘도록 완전히 장악했던 조직이 한총련입니다. 1994년 김일성이 죽은 뒤에 한국 남한 대학생들이 한총련에서 발표한 문건이 있습니다. 들어보면요, 읽어보면요, 참, 어째서 그럴까? 응?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내가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백전백승의 전설적 영장이시며 전체 조선 민중의 심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님의 서거에 남한 민중은 하염없이 통곡합니다. 여러분 중에 하염없이 통곡한 분이 있습니까? 예. 우리 공화국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말합니다. 창던 이래 승리와 영광의 한 길을 걸어왔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활짝 꼽혀나가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나라로서 날로 더욱 융성번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어서도 통일의 큰 장거를 내딛게 하고 있습니다. 1994년 한 총련 김일성 주석의 서거에 관한 예도문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렇게 썼는 그 한 총련 지시부의 핵심 일꾼들 중에 이런 글 쓰고 했는 사람들이 중간에 내가 생각을 바뀌었다는 게 없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수니까 그나마 다 해야지. 그게 다수가 되면 우리 체제가 흔들리게 되지요.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가서 워싱턴 DC에서 상원의원 중에 루거라는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방에 가서 이 얘기를 나누는데 미국의 중요한 정치가들이 남한을 어떻게 보는 걸 그 사람이 말해줬어요. 전문용어로 사우스 코리아 남한은 바른터리 슬렌더 컨트리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바른터리 슬렌더는 항복한다는 말이고 바른터리는 자발적으로 뭐 북한이 남침 공격해온 게 아닌데 바른터리 자발적으로 항복한 걸로 분류하는 나라로서 남한을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아주 기분이 나빠서 그거는 지나친 확대 해석이요. 남한 안에 시민사회가 있고 건실한 크리스찬들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실히 지키겠다는 건강한 국민들이 있는데 그거는 미국 쪽에서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한 거 아니 CNN이라는 세계적인 텔레비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전에 뭐이 나왔냐면은 8군 미군 용산 미군 부대 앞에서 대학생들이 성조기를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데 그걸 대한민국 경찰이 옆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이지요. 그걸 눈물을 흘리고 썼어요. 자기 나라 국기가 불타니까 장성으로서 눈물이 날만하지요. 그걸 텔레비에 그걸 비춘 거예요. 미국 별스타가 울고 있는 걸 비추니까 미국 국민들이 아주 거기에 대해서 의분을 느낀 거예요. 뉴욕에 교포가 나 있는데 항의를 하기를 그 다음날 가게에 미국 손님이 끊어졌다. 응? 그렇게 의리 없는 나라 국민들이 어디 있냐. 미국에 가면은 한국전에 죽은 미군들의 묘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입구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나라의 국민들의 자유를 위하여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쳤다 써놨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나라 코리아에 와서 청춘을 바쳐서 죽은 그 사람들의 묘지예요. 그런 역사를 생각하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의리 없는 나라로 그렇게 외국에서 보게 되는 거이죠. 그래서 내가 그 뉴라이트 운동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된 것이 2년 전에 우리 여론조사에서 뭐이 나왔냐 하면은 2년 전 요때입니다. 한국 대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는데 미국이 주적이냐 북한이 주적이냐 거기에서 대학생들이 58%가 미국이 적이라고 쓰고 30%가 북한이 적이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참 묘해요.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 어느 편을 들 것이냐? 61%가 북한 편 든다 그랬고 17%가 미국 편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우리 청년들의 가치관이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뉴라이트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정치 운동이 아니고
국민의 바른 가치관, 바른 사고방식, 바른 정신을 세워서 이 나라의 바른 정체성, 그 네이셔널 아이덴티티, 그래. 바른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 거이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고려대학 앞을 지나가는데 고려대학생들이 미국 국기를 불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타고 있는 미국 성조기 불을 끄면서 자네들 왜 그러냐? 자네들은 미국 하버드 대학생들이나 MIT 대학생들이 태극기 불태우면 좋겠냐? 우방이다 아이다를 떠나서 한나라의 국기를 불태우는 그거는 안 되지. 그랬더니 당신 뭐야? 하고 애들이 불순하게 나와서 뭐는 뭐야? 네 젖 먹을 때 나는 민주주의 하자고 내맞고 목숨 걸어서 이 자식들이 환장을 했나? 응? 세게 나갔지, 세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려대학 정문이 넓단 말이에요. 미국 국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바닥에 깔았어요. 미국 국기를 안 밟으면 고려대학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고려대학 교수도 직원도 전부 그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응? 아이고, 애들 그러니까 귀찮다. 말해도 안 된다, 그러고. 내가 그 국기를 거두면서 어른들이 비겁하다, 어른들이. 애들이 잘못된 생각하면 타이러야지. 그걸 그냥 귀찮다고 그냥 밟고 다니면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근데 참 다행스럽게, 물론 뉴라이트 운동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난달에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 대학생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60%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13%인가 지지하는데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소중하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게 국민의 84%예요. 2년 전에 비하면은 국민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한 달 전에 3주 전에 평양에서 남북 장관회담이 있었습니다. 남한 대표로 참여했던 분이 와서 평양서 다녀온 뒤에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이상하지요. 평양 이번에 장관회담을 열었는데 공식 회담 외에 시간만 하면 북한 대표들이 번갈아 묻기를 남조선의 뉴라이트 운동이 어떻게 돼가냐. 번갈아 묻는다는 거이지요. 목사님 참 이상해요. 그 사람들 왜 그래? 뉴라이트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러길래 뉴라이트 평양 지점 만들라는 모아야지. 내가 그러고 웃었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응? 금년 1월 3일자 노동신문 북한을 대표하는 신문이 노동신문이지요. 노동신문에 연합사설이 나온 내용이 뭐냐면 연합사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연두교서와 해당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남조선 뉴라이트를 타도하라. 미제국주의 앞잡이고 수구 세력의 대변인 뉴라이트를 제거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주 그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거 잘 돼 가는데 뉴라이트가 나와가지고 초신다고 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못마땅해 하는 거이지요. 작년 1월 9일 날 평양 방송에 뭐이 나왔냐면은 금년 목표는 메가더 동상 까부시는 거다. 작년 1월 9일 평양 방송입니다. 그런데 2월 들어서니까 전국의 좌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5월 달에 5천 명이 모였어요.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에 밧줄을 걸고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실제 밧줄까지 걸었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단 말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사령관으로 전쟁을 지휘한 건데 그 동상을 인천 시민들이 모금해서 자유공원에 세운 겁니다.
그 소문이 나니까 미국에서 메가더 장군 출생지에서 한국 정부로 글을 보냈어요. 당신 나라에서 우리 메가더 장군 동상을 허물어뜨린다는데 우리 비용으로 될 테니까 우리가 가져오게 해달라. 자기들은 그 존경하는 장군 동상이 짓밟히는 걸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향군 해병대 전후에 인천 지역 교인들이 많이 호응했습니다. 저도 그 아주 앞장서서 글을 쓰고 해서 15,000명이 모였어요. 15,000명이 모여서 메가더 장군 동상과 좌파 5,000명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걸 무너뜨린 걸 막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당이 열린 우리당인데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국방위원장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중진 국회의원인데 밀고 땡기고 막 무너뜨린다 지킨다 그러는데 여당 국회의원 중진위원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메가더 장군 동상 철거 운동은 애국운동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당 국방위원장까지 한 사람이 그런 말을 공성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를 아주 건강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우리 국민들의 그런 정신이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야, 이래가는 이거 안 되겠다. 응? 이래서 지금 건강한 시민 정신으로서 나라가 제자리에 돌아오려고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번 6.25를 맞으면서 우리가 참말로 6.15 남북이 서로 평화롭게 살자는 6.15 정상회담의 그 평화 정신하고 6.25의 자유를 지키는 정신이 이게 균형을 이뤄야 되는 거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 참 한국 교회가 중요합니다. 내가 2달 전에 우리나라 상당히 사회 지도적인 사람들 모임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대학의 총장 한 30명, 군 장성 한 20명, 장차관 모인 자리에 내가 가서 한 90명이 모였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끝냈더니 그중에 한 분이 일어서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강의 참 감명 깊었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저는 불교 신자인데 우리나라의 희망은 기독교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잘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이 아주 참 가슴에 닿았어요. 자기가 불제자인 것을 스스로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희망이 기독교에 있다는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면 이 나라의 진정한 국가 정체성, 민주주의, 시장경제, 열린사회, 기본을 지키는 가치관의 문제, 국민정신, 가치관 이런 거의 기독교적인 바탕이 자기들은 신뢰가 간다 이거지요.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참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투명하고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가 뭐 부조리가 있고 부패가 있고 정신 못 차리면은 나라에 희망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래교회 같은 교회는 참 중요합니다. 뭐든지 원칙대로 바르게 우리가 투명하게 교인들이 땀 흘려 벌어서 헌금했는 거 한 푼이라도 바로 쓰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 당회도 보면은 우리 한국교회 당회들이 큰일이에요. 장로님,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꼭 호텔에 가서 하고 1부 회의하고 2부 사우나하고 뭐 그 헌금 가지고 그럴 일이 아니다 이거지. 금식도 하는데 라면 먹고 우리가 그래 회의하고 성도들의 그 정성과 그걸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나라 위해서, 백성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뭐 예배당에서 흥청망청하고 제정신 안 차리면은 우리나라의 희망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둘의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초심, 그 마음을 세월이 가면서 변하지 말고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6.25 56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큰 나라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뉴라이트 운동을 1년째 하는데 참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일을 주로 우리 일꾼들은 불신자들이지요. 불교 신자, 학생들 많습니다. 이러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참 우리가 기도 없이 이런 거 하기 어렵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우리 나라 지키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으로 된 항아리가 있습니다. 금향로. 그 뭘 하는 향이냐?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항아리. 4절 말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땅에서 하늘에 기도를 올리면은 이게 그 항아리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론이 무슨 일이 생기느냐? 5절 말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가 다 모이면 어떤 단계가 되면은 이 땅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도가 모이고 양이 차면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나라,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이지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 어떤 행동, 어떤 실천보다가 우리는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성경적인 전통은 모세 때로부터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라 거치면서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조국 사랑이 항상 같이 나가는 겁니다. 복음적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시대, 그 백성을 돌보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이 나가는 겁니다. 가장 뚜렷한 경우가 그 유명한 바울의 경우인데, 오늘 이런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 그 복음 전도자 바울이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한테 마음에 깊은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있다. 뭐이냐?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자기의 조국, 자기 동포입니다. 자기 동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예수님에게 저주받아 지옥 가도 우리 동족, 우리 동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지요. 그 4절. 저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바울의 자기 조국 사랑, 동포 사랑이 우리 성경적인 전통입니다. 6.15다, 8.15다, 3.1절이다, 이런 민족적인 절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사랑, 결의 사랑, 이 마음을 늘 북돋아야 되지요. 이 달이 기울면, 달이 차면 기운다고. 여러분,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라는 주사파가 거의 30년 대학가를 석권했는데 작년부터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데가 경희대학 같은 경우인데 지난 35년간 좌파 학생들이 학생회를 석권해 왔습니다. 우리 뉴라이트에서 후보자를 크리스찬을 둘을 세워가지고 아예 네가 선교사 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는 마음으로 학생회 출마해서 좌파 학생회에서 우파로 네가 바꿔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선거에서 이겼어요. 30년 넘도록 그 학생회를 잡고 있던 일꾼들이 한 200명이 모여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세상은 바뀐다. 세상은.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도전하고 투자하고 헌신해야 되지. 우리가 매부당 안에서 한숨만 쉬고 세상에 와 이랬나 그러고 우리나라 보수파들은 비겁해요. 자식 군대도 안 보내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고칠 건 안 고치고 강남에 땅 사놓고 부자 되기만 기다리고 반공 친미 이것만 얘기하면 태평성대 되는 줄 알고 지금 노무현 정권이 흔들리니까 작년 1년 동안 미국 LA 뉴욕에서 집 사는 사람의 성이 어떤 성이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김씨, 박씨, 이씨가 전 미국에서 제일 많아요. 집 사는 사람들이. 그게 미국에서 통계를 했어요. 한국이 이상하다 싶으니까 돈 빼가지고 미국과 집 사는 거예요. 응? 그런 보수층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응? 우리가 정말로 나라가 어려울 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 지키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마음이 늘 한 마음으로 같이 나갈 수 있어야 살아있는 신앙이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응? 6.25를 맞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다짐을 해서 저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때로는 바람이 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튼튼하겠구나. 이런 백성들 앞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6.25를 맞을 때마다 우리의 선배들이 이 나라,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피 흘려 싸웠던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례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며 우리 조국 땅 한반도에 정말 예수 잘 믿는 나라, 온 세계에 존경받는 통일 선진한국 시대를 이루어가는 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